반갑습니다. 꼼꼼한 과학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송도고등학교 생명과학 2021학년도 2학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내신 경향, 그 다음에 기출, 특성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볼 건데요. 우선 출제 문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항 분석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각 단원별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세 단계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1학기 전 범위 누적 출제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송도고등학교는 1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2학기 때도 누적 범위예요. 그런데 2학년 때 보면 2학년 때 생명과학에서는요 더 무서운 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 범위가 계속 2학기 때까지 전범위 누적입니다.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엄청난 공부량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송도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시험의 특징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누적 범위이긴 했는데 1단원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1학기 기말고사에서요. 그리고 2단원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험 범위는 3단원 중간까지였어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누적 범위랑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새로운 범위까지 합쳐서 17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서 11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여기까지. 여기에서 중간까지죠. 그쵸?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가 뭐냐 하면 누적 범위였습니다. 누적 범위고, 그 다음에 여기 3단원 절반에서 4단원까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시험 범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적 범위에서 1단원 같이 사실 1단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문항도 안 내셨어요. 애들이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2단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거의 뭐 ATP나 세포호흡 정도에 치중해서 공부하면 되고요. 그다음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문항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이도별로 문항을 보게 되면 객관식에서 이렇게 10문제, 9문제, 2문제, 3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서술형이요. 5문제나 되는데 5문제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난이도 하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5문제에서 전부 다 한 문제당 부분 문항이 다 있어요. 그 부분 문항이 나와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채워 넣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기초를 놓치지 말고 기초의 서술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쉬운 문제에 대한 오답을 줄이라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객관식은 공부를 수능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문항이 누적 범위였고요. 전체 중에서. 그 다음에 지엽이 아닌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형으로. 그 다음에 1단원은 출제가 안 됐고 수능에서 비중 있는 파트,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을 우리도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비중이 있는 파트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 파트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파트 속도 계산, 그 다음에 근수축 계산 문항에 집중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전부 다 누적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전달 파트 속도 계산, 그 다음에 근수축에서도 계산, 근수축 계산. 이거 사실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를 다양하게 어렵게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서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번 중간고사 때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범위까지 1학기부터 쭉 누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계 파트를 공부 꼼꼼히 해야 되고 신경계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에는 계산하는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오는 것들, 그다음 말초신경계에서 뻗어나오는 것들, 그런 뉴런의 특징이나 그다음 어떤 부분에 우리 몸의 어떤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내용과 그다음 이해 위주로 전반적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적 범위에서는 근수축과 신경계 계산 문제를 집중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단원별로 공부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생명과학, 그 송도고등학교 생명과학은 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킬러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파트 한번 볼게요. 자극의 이동, 그 다음에 근수축 계산. 아까 앞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근수축 계산하는 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수능형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수능형이라서 수능형 킬러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학교 시험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계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 전반적인 암기, 그 다음 과정을 이해하는 위주로. 이해라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어려운 파트이다. 그 다음에 항상성은 전반적으로 암기는 그냥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뇌시상하부부터 해서 그 다음 간뇌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나오는 호르몬,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으로 자극시키는 뭐 TSH, 그 다음 TSH가 TSH가 나왔을 때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에 대한 기자까지.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암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응용해 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전반적 암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해석에 조금 중점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방어작용은 혈액형 파트. 선생님이 예상컨대 지난 시험에서는 가계도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럼 가계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혈액형에서 단순하게 항A혈청, 항B혈청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형의 응집 반응 정도만 볼 수 있는 기본형 문제만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가계도가 들어가요. 가계도. 그럼 그 가계도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계도에 혈액형을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본 문항 연습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기본 문항에서 어떻게 이걸 가계도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풀어보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 사람의 유전, 복합 문항 연습. 사람의 유전은 정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킬러 파트고요. 그 다음 혈액형 기본 응집 원리 이해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어렵다고 했지만 진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킬러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말고사, 2학기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는 그냥 생명과학 전체 범위일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거의 수능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단원 그 생태계 파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학교 개학을 하고 봐야지만 알겠지만 사실 그 마지막 파트는 다른 앞에 파트에 비해서 조금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킬러의 모음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단원 보겠습니다. 4단원은 유전정보랑 염색체, 그 다음에 유전병. 여기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 킬러입니다. 그래서 유전정보와 염색체, 염색체가 생식세포 분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자 난자에서 생성되는 어떤 염색체 안에 어떤 유전정보가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A, B, C, D라는 개체가 나와 있을 때 어떤 게 같은 종의 염색체인지 그런 것들 구분하는 스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스킬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뜯어서 봐야 합니다. 사람 유전, 사람의 유전병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에서는 비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분리 위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사람의 유전에서는 가계도고요.
지금도 벌써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꼼꼼하게 한 학생들은 그래도 건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우성유전이고 이렇게 하면 열성이고 어떻게 했을 때는 성염색체 유전 어떻게 했을 때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하는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단원별 문항을 공부할 때 특징이요. 뭐냐면 단원을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단원은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그 단원 안에 우리가 끊어서 중단원이 있지만 사실은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공부하면 안 돼요. 유전 정보와 염색체 파트에서는 염색체에서 유전자 배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이동,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을 때 연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유전자 분리 형태 문제 연습해야 됩니다. 가계도 분석은 어렵죠. 어려운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어떤 방법을 나만의 스킬을 획득을 해야 되고요. 사람의 유전병에서 비분리, 킬러 문항,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번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고난이도 문항들을 학습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도 일단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들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자, 수능 킬러 문항 위주로 파트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근수축 계산, 신경계 계산, 그다음 뭐 비분리, 가계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파트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비분리 파트 공부했는데 비분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비분리는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에서 사람의 유전에서 가계도, 나 이번에 가계도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보겠어. 그래서 가계도 파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전범위를 쭉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파트 한 파트씩 나눠가지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시간 절약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극의 전달 개선 이런 것들 전부 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킬러 파트입니다. 킬러 파트. 지금 킬러가 몇 개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와 있죠. 그래서 7개의 킬러 파트를 우리가 완전히 해야 돼요. 그리고 꼼꼼히 해석하는 연습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에 내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제 배웠는데 빨리 풉니까? 사실 이게 고3 수능에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일단 시간이 있을 때 꼼꼼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료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자료들을 내가 찾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항상 꼼꼼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해가 완전히 가면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연습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지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학기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 다가올 시험은 유전 파트가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 송도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파트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해 놓으면 사실 수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하지만 우리가 2학년 때 사실 이렇게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어려운 수능 특강의 3점짜리 문항까지 막 풀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지만 사실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는 거라고 저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전을 미리 대비해야 되고요. 킬러 파트가 모두 포함된 누적이기 때문에 유전 외의 파트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있죠. EBS 수능 특강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2점짜리 문항은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요. 꼼꼼하게.
그리고 3점짜리 문항도 학교 시험에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그 지난 시험에서도 비분리 파트만 나왔었는데 비분리에서 거기 안에 유전자형 뭐 1, 0, 2, 0, 뭐 1, 1, 1, 뭐 물음표, 물음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이거 해석해. 빨리 해석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점짜리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바로 문제집에다가 바로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가 풀어놓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또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빈 종이에다가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고 1번 문제 풀 때도 사실 이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한 자료들을 더 꼼꼼하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와 A 스타의 우성과 열성이 분명하다. 근데 A는 우성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자료에 옮겨 적을 때 내가 한 번 더 적음으로써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적는다는 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전 파트나 어려운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는 게 오히려 뒤에 가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점은 연습을 하는데 바로 책에 풀지 말고 연습장에 여러 번 풀어가지고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점, 3점 정도 문항 그리고 뭐 기출 문제들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수능형으로 공부해라. 이게 바로 이번 송도고등학교 2학기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선생님의 어떠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2학기 생명과학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